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교육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진짜로. 이게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식의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계속 후보들이 얘기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 공약을 낼 때 깊이 있는 연구와 고민을 하고 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의 교육에 대한 생각, 교육에 대한 정책, 지도자가 되면 교육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끌어가겠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방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육이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더 갖고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뭐 경제, 안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교육만큼은 남녀노소 뭐 좌우를 떠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진심으로 이준석은 교육에 진심이에요. 이준석만큼 교육에 진심인 사람도 진짜 없을 거야. 표만 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교권만 봐도, 물론 교권이 요즘 뭐 땅에 떨어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권은 이런 것 같아. 나도 미국에서 애들 키워보면서 느끼지만 미국에서 선생님들이 뭐 보험 혜택이 좋아서 좋은 직업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학교의 학부모 상담이나 아이들 관련돼 가지고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가면 선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미국에서 엄마 아빠와 선생님, 자 우리는 팀이 돼서 이 아이를 좋은 시민으로 키워나갑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 선생님들, 미국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 우리가 함께해서 이 아이를 우리나라의 좋은 시민으로 잘 키워봅시다라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 전체적인 약간 흐름이나 분위기나 방향이 좀 그런 것 같아. 한국도 보내보고 일본에서도 보내보고 미국에서도 보내보고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이렇게 보면 교권이란 느낌 자체가 한국에서는 지식을 우리 아이에게 딜리버리하는 지식 서버 같아. 레스토랑에 가면 스테이크를 하나 시켜서 야 이거 미디엄 레어로 해서 간은 너무 짜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요리사 취향대로 음식을 해갖고 오면 아이 무슨 음식을 이따위 하냐고 주방관 나오라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국에서 학교 선생님의 교권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내 아이에게 지식만 딜리버리 잘하는 서버 주제에 내 아이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내 아이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갖고 왔구나. 주방장 나오라 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교장 나오라 그래. 선생 어딨어. 이런 느낌의 교권이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소송도 엄청 많고 누가 요즘 선생을 하려고 하겠냐. 이렇게 하는데. 참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존경받고 참 좋은 직업이었죠. 지금 누가 선생님 하려고 해. 내 자식은 당연히 귀하죠. 아 그거야 심정적으로 이해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아이도 별로 없잖아. 애도 많이 낳지도 않는데 뭐. 그러니까 선생을 진짜로 무슨 레스토랑의 서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먹어보니까 입맛 안 맞아. 야 주방장 나오라고 그래. 진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도 훈육하면은 우리 애가 상처받았어요. 우리 애가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애가 울었어요. 뭐. 소송해버리잖아. 그래서 나온 게 이준석은 교사들 소송 국가 책임제를 내놓는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무고가 떨어지면 이걸 소송했던 부모들을 강력하게 무고 처벌하겠다. 이 정도는 잡아줘야 부모들이 주방장 나오라 그래 이런 걸 남발하지 않겠죠.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해. 이재명은 관련 공약이 있지만 이준석만큼 와닿거나 구체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봐. 문제 학생 관리하는 것도 문제 학생이라는 게 뭐 사고 치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어느 시대나 어느 학교나 어느 반에 가면 꼭 있는 애들 있잖아. 이준석 공약은 이렇다고. 학습 지도실, 생활 지원관을 도입하겠다. 단계적으로 분리 조치하겠다. 요게 이제 미국 스타일인 거거든요. 단계적으로 분리 조치하는 거.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초, 중, 고등학교 전부 다 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뭐 한국도 요즘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이재명은 문제 학생 관리를 콕 집어서 별도 언급은 한 건 없어요. 있으면 알려줘. 김문수는 강한 징계 및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네, 끝. 국가교육 책임제. 이거 되게 중요해. 사실은.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명시하고 교사 대 학생 비율을 개선하겠다. 아니 학생도 사실 몇 명 없는데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있는 교사와 학생의 비율을 개선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영리한, 정말 진심으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은 보편 교육을 강화하고 보편 교육을 강화. 이렇게 들으면 보편 교육이라는 게 좋게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들으면 조금 의심스럽죠. 보편 교육, 국가 교육 책임 강조. 너무 공자님 말씀이었던 것 같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김문수는 경쟁 중심 교육 기조를 유지하겠다. 뭐 교육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이고 와닿는 공약은 없었던 것 같아.
경쟁 중심 교육 기조 유지. 그냥 시비 걸리기 싫어서 좋은 얘기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아. 교육 격차 해소. 교육 격차에 대해서는 이준석은 분반 수업 확대를 얘기하죠. 벌써부터 이런 분반 수업을 확대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부터도 교육 관련된 공약에 있어서 고민의 흔적이 굉장히 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재명은 디지털 지역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디지털 관련돼서 지역 격차가 그렇게 심한가? 잘 모르겠는데. 김문수는 엘리트 중심의 격차보다는 선도층 양성하는 기조를 띠고 있다. 이거는 뭐 꼰대를 드러난 얘기 같다. 뭐 그렇게 틀린 얘기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와닿진 않는다. 이준석이 본인도 기숙사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립 기숙형 학교에 대한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지방의 공립 기숙형 중고등학교를 좀 많이 만들면 어떻겠냐. 우리가 일종의 중고등학생들의 지도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기숙학교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상당히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죠. 이재명과 김문수는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이건 뭐 이준석만 내놓은 공약이죠.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겠다. 과학기술 교육 관련돼 가지고는 이공계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논리를 갖고 수학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와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난 이거 진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영상 중에 이놈의 귀신에 미친 나라 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영상을 내가 하나 올렸었는데 과학과 수학에 대한 이 논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맨날 감, 통찰, 신의 계시, 영적 역사 이 지랄들 떨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점이나 보러 다니고 마치 무슨 역학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엄청난 철학의 깊이 있는 뭐 학문의 영역인 것처럼 그냥 점치는 거야. 점치는 거. 그거는 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할 시간에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물리를 다시 공부하고 화학을 다시 공부하고 과학에 관심을 좀 가지라고. 우리 노인네들 꼰대들 과학 죽어라 싫어하잖아요. 과학 수학 죽어라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 어디서 수염 이렇게 만지면서 뭐 철학책, 역사도 자기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어디에 한번 우리 민족이 우수하게 평가받은 부분이 없나 그거나 역사에서 찾아보고 앉아있는 그러지 말고 과학에 관심을 좀 갖고 논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야 돼. 아직도 뭐 부정선거니 뭐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지몽을 꿨다느니 뭐 태몽이 어쩌느니 대한민국의 국운이 어쩌느니 도력이 있고 뭐 그런 얘기들 좀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좀 나이 먹고 수학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나이 먹은 걸로 그냥 도력 있는 척하고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꼴보기 싫으니까. 김문수 그 토론회 끝나고 나왔고 대한 노인회 갔어 그 사람. 대한민국을 70대 80대들이 끌어가면 어떡하니? 그거 가서 대한민국을 70대 80대 노인들 끌어가야 되나? 참 한심스러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공약이 어떠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공약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최소한의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은 강제적이고 억지로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가르쳐야 최소한의 매너 에티켓을 가지면서 내가 시민으로서 세금 내고 국가에 빌어먹지 않고 자기의 잡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 이준석은 차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만 45세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한 공약을 자기가 자기 삶에서 보게 된다고. 이걸 알아야 돼. 이번에 결혼하지 않았지만 차기까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만 45, 46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 결혼하고 자기가 자기 애를 낳을 수가 있어. 자기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준석이. 이것이 나의 아이의 이야기라고, 이준석은. 정말 진심인 거야. 정말 찐인 거야, 교육에 대해서. 육아,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거라고. 야, 김문수 지금 73, 74란 말이야, 지금. 뭐가 됐진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그냥 대통령 한 자리 하고 나 도운 사람들 몇 자리 꽂아주고 있다가 나이 먹고 나 은퇴하면 몰라. 손자 손녀들은요. 걔들은 지들이 판단하고 뭐 이민 가려면 가겠지. 나는 삐딱하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자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김문수는 뭐가 자기 이야기야, 이게. 교육이. 정말 진심으로 이거는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민주화 투쟁하고 여러 시민단체 사회활동 하다 보니까 내가 정치에 들어오게 됐고 정치에 들어온 이상 내가 권력은 잡아야겠다라는 이재명, 김문수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육의 공약이 아니라고. 이준석이 내놓는 거는 진심으로 이게 나의 인생이고 나의 이야기인 거야, 이 공약이. 그래서 이준석이라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 이재명이 내놓는 방향은 나쁜 방향 같지는 않지만 뭔가
구체적이고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와닿는 그런 교육 공약은 아닌 것 같아. 김문수는 거의 군대 가라, 경쟁해라, 공부해라, 다 그런 거야. 네. 이 책 뭐 많이들 한 번쯤은 다 봤을 것 같은데, 이거 매트 리들리 책이죠. 커버는 이걸로 돼 있어요. 본성과 양육이라는 책. 이 책을 아마 보신 분도 있고 거의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매트 리들리죠. 매트 리들리의 Nature via Nurture라는 책. 이 책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거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앞에 보면 침팬치 고한 얘기 뭐 이런 거밖에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책의 본성과 양육이 이 책이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관련된 책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뭐 타고나는 거니 아니면 환경에 영향받는 거니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유의 얘기들인데, 사실 이것도 결론이 끝난 책이에요. 사실 이것도 결론은 났죠. 타고나는 거야 그냥 타고나는 거야. 타고났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 타고난 것들이 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 내가 태어나는 공간과 내가 태어날 때의 나의 유전자 상태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미 거의 다 결정된다 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이거 뭐 동물학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 동물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이미 이거 사실은 결론은 난 얘기죠. 그냥 타고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에 거의 모든 것들이 결정나요. 내가 자식이 4명이란 말이야. 아들딸에서 애가 4이에 내가. 그리고 이제 큰딸 같은 경우에는 자폐도 있고 지적장애도 있어가지고 영혼이 좀 맑은 친구까지 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육, 육아, 뭐 이런 양육,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 봤던 책들이 이제 이런 책들인데, 요즘에는 뭐 여러 교수님들, 학자들이 이런 연구들을 거의 많이 해놨죠. 그리고 DNA나 유전자 연구도 엄청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거의 게임이 끝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논쟁이 될 만한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읽지 마요. 굳이 돈 주고 사서 읽을 정도는 아니야. 만약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최근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나을 거야. 이건 뭐 거의 게임 끝난 얘기라. 타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내 부모는 내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느 인종으로 태어나고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성분이 이미 끝나버린단 말이야. 물론 후천적으로 개발이 되거나 환경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겠지. 환경이라는 걸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옛날 같은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이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 40년, 4, 5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는 게 정말 큰일이었고, 내가 문화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었어. 영화관도 함부로 안 갔었고, 뮤지컬이나 우리가 공연 보러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종류의 경험을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운동을 해보거나 음악을 해보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그러니까 평생 내가 명작이라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한 번도 감상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나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고 반응을 하고 안 하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요즘에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웬만한 분야의 모든 분야들은 한 번씩 다 접해본다고. 요리도 접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춤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해외 한 번 안 나가본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거의 비슷해요. 타고난 게 80이고 환경이 20이라면 거의 20은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특별히 몇몇 소수의 정말 귀족 재벌들 아니면 웬만한 경험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웬만한 환경적 조건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타고난 80%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환경이라는 것도 그 얘기의 같은 맥락에서의 얘기인데, 내가 태어난 유전자가 있고 내가 태어나고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그 환경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나의 타고난 어떤 자질, 능력, DNA 이런 것들이 내가 발현될 수 있고 스위치가 켜질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 환경이 정치라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그 시스템 안에 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각자 타고난 부분에 있어서의 본질은 바뀌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환경적 시스템 자체는 정치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정치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정책, 복지, 교육, 사회 구조란 말이야. 이 책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까요? 우리가 책 볼 때 보통 우리가 목차를 보잖아. 챕터가 10개 있는데, 이 작가가 동물학자잖아요. 이 작가가 58년생이에요. 매트 리들리가 58년생이란 말이에요.
58년생. 잘 생각해보라고. 58년생이야. 지금 한 67, 8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아마 동물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모든 동물의 모범, 섹스와 그 효과, 스위치 조작, 본능의 과잉, 통속 심리학, 편리한 오구, 쌍둥이 연구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쌍둥이인데 한 명은 이런 환경, 한 명은 이런 환경이다. 그랬을 때 달라지는가? 뭐 그런 것들. 원인을 둘러싼 광기, 어머니 탓인가 유전자 탓인가, 4차원 유전자, 선천론의 과잉, 형성기, 섹스와 자궁, 어린이의 언어, 학습 이론의 교훈, 인간의 설계 변경, 신경, 망, 결절, 문화의 수수께끼, 지식의 축적, 유전자의 7가지 의미,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는 유전자, 도덕적 모순들, 부모, 또래 집단, 능력주의, 인종, 개인성, 자유의지. 뭐 하여튼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읽어볼만 하고, 똑부러지게 인간은 그냥 타고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 책에서는. 나는 근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야, 너는 뭘 믿고 애를 넷이나 낳냐 그랬더니, 그냥 나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넷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화제가 될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더라고, 나는, 한국에서. 지금도 우리 애들은 이런 얘기 해.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일본에서도 학교 다녀보고, 미국에서도 학교 다녀보잖아. 그러면, 특히 한국은 다시는 가기 싫대. 그리고 한국에서는 먹는 것 빼고 좋은 교육이 없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애들이. 큰아들이 그런 얘기는 하죠. 왜냐면 큰아들은 초등학교를 일본, 한국, 미국을 다 다녀봤기 때문에 큰아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별로 안 하고 싶어 해. 그리고 이제 둘째 큰딸이 영혼이 맑아요. 이 영혼이 맑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사람들 대하고 만나고 이제 서로 사는 얘기들을 하고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런 적도 있었다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핸드폰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내 연락처를 입력하고서 화장실 가셨어. 근데 이건 뭐 나보고 보라고 열어놓은 것 같진 않아. 근데 이렇게 쭉 있다가 이렇게 쭉 봤더니만 내 번호를 모자란 딸 아빠 이렇게 입력해놨더라고, 이 새끼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김씨니까 김 대표님이나 뭐뭐뭐 사장님이나 뭐 선배님이나 이렇게 저장을 안 해. 그렇게 기억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뭐 어떡하냐고? 내가 내린 결론은 한국에서 그렇게 헤매지 말고,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우리 남자들이라면 국제결혼해서 이민 가라고 그러잖아. 맨날 내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여자들에 대한 얘기 안 할게. 나중에 따로 한번 올릴게, 내가. 꽤 많은 비율의 한국 여자들이 미친년들이 많아요, 또.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좀 따로 할게요. 좀 나중에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 좀 이랬으면 좋겠어. 애들한테 아빠의 나라가 좀 덜 창피했으면 좋겠어. 한국이란 나라가 원래는 조선에서 북한처럼 갈 수 있었지만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남한만이라도 그래도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고, 중간에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하지만은 이준석이라는 신선한 지도자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다시 멋진 나라로 만들어냈다. 너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한국 가서 너희들의 뜻을 펼쳐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솔직히 뭐 한국에 관련된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게 할 얘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교육 관련돼서는 우리가 3권 분립하듯이 교육 관련돼서는 진짜 4권 분립이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부만큼은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으면 좋겠어. 분리했으면 좋겠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좌우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육은 정말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중에 이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후보들의 공약들을 봤을 때 이준석은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 인생, 자기의 가정, 자기의 아이, 자기의 본인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이준석 지금 나이에 대통령이 돼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왜냐하면 평생 감옥에 썩으려고 그러면 50년씩 감옥에 썩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대통령 임기 맞추면 감옥 갔잖아. 그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특히 김문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나이도 꽤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이럴 게 뭐 있어. 나이만 봐도 그렇지 않아? 이지명은 걸린 게 많으니까 이번에 안 되면 좆된다 생각할 거고. 이준석이야말로 가장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없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하는 정치가 내 인생이다라고 정말로 영혼이 담긴 공약들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정치인들을 뭐 지지하고 정치 이야기를 진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 결정돼 버린 선천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어떤 바람인 거야. 본성과 양육 책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막내가 11살이거든요. 만으로 11살? 막내가 딸아이인데 막내까지 하면은 애들을 다 10년에서 15년을 다 키워갔죠. 그러니까 마치 근데 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 부모의 역할, 교육이란 무엇인가, 타고난 것인가, 본성, 양육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되게 피부로 와닿거든요. 남들보다 더 모르진 않아 내가. 왜냐면 막내 100일까지 내가 직접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간 사람이거든요. 한때는 나는 진짜로 내가 어린이집 교사를 할 정도로 내가 그쪽에 소질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 육아를 난 적극적으로 애가 직접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모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을 애들을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내 후천적으로 부모가 노력한 만큼 부모가 돈으로 쳐바른 만큼 내가 끌어가는 만큼 애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고 타고나는 대로 사는 거고 나는 그냥 프로텍터다. 말 그대로 보호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프로텍션만 주는 거야. 보호만 해주는 거죠. 다치지 말라고. 그리고 모든 건 그 친구들 본인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거야. 그런 얘기,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기 거를 발현해낼 수 있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좋은 에너지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 환경이고 그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조고 그 사회의 구조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고 교육이더라. 교육이고 정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아싸리 그냥 이민 가버렸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준석이 교육 공약에다가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싫죠. 뽑기 싫고 꼰대들은. 70 넘어가면 만 70세 이상이면 내가 볼 때는 60, 70 이렇게 되면은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돼. 그 사람들의 판단, 그 사람들의 선택,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정치인들이 뻔한 거 아니겠어? 하여튼 이게 민주주의의 개나 소나라는 게 이게 문제야. 너무 어린애들하고 너무 노인네들을 좀 빼고 해야 돼. 그 중간층에서 끌어가는 이준석처럼 3, 40, 50대 똑똑한 친구들이 주도해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너무 어린애들하고 너무 늙은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말아야 돼. 투표권을 없애버려야 돼.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하고 없애져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당연히 없지. 나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쵸. 뭐 대선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삶은 또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 또 사는 얘기들은 앞으로 또 계속 될 거고